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25조면 될 원자력 전력 6기 건설 계획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100조 신재생에 쏜다. 이게 뭡니까? 25조면 될 걸 가지고 75조 원 더 들여서 신재생하는데, 신재생에 여기에 또 달라붙어 있는 이권단체가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 이제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 건설에 천문학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 것 없이 이 타이틀 하나면 25조면 될 6기 원전을 건설하면 되는데, 이걸 100조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또 시민단체들 이것들이 다 붙어서 이제 놀아먹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팔아서 자기들이 이권을 책임지는 일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의 74조 원전 한국 수주 운영권 해갖고 74조 원 불만 무마하러 갔다. 왕세제 만날 때 원전 사업 책임자 참석했다. 본지 입수 사진서 확인했다. 아랍에미레이트 측 탈원전 한국 원전 건설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나 따졌다. 이거 내부터라도 그렇게 했죠.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망쳐먹는 현장입니다. 이자가 대통령을 지휘하는 임종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자가 내년 예산을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짠 자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이건 계급입니다. 북한 헌법 제4조 북한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텔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전항의 방한 추진하자 정부 임종석을 급파했다. 원전 불만 무마 작전이다. 탈원전 정책 부작용 감추려 했나?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로 간다며 방한을 막았다. 현지 원전 인사 만남은 비공개로 했다. 방한 추진했던 칼둔 원전 의장, MB 박근혜 정부 건설 운영 계약을 했는데 다 참여한 핵심 왕세제 최측근이다. 이 대한민국 팔아먹는 일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20조 원에 운영권 54조 원, 도합 74조 원인데 한국 경제 효과로는 90조 원에 달한다. 원전 수출 1호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한국형 원전 4기에 60년 운영권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신형 모델로 들어선다 하는 내용입니다. 100조 원 붙는 태양광, 풍력 등 실제 발전량 백지화된 25조 원 원전 6기 발전량과 비슷하다. 이게 25조 원으로 해결할 걸 100조 원으로 하니 이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한국이 중국에 말한 3노, 사드 추가 안 하겠다, MD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추진 안 하겠다. 미국은 3예스면 좋겠다. 왜 이렇게 미국과 반대로 가느냐? 이 얘기를 헤리티지 재단 풀로 회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유사시 미국이 휴전선 넘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건 미국은 영토 확장 의지 없으니 중국 개입 말라고 사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헤리티지 재단 퓨로 회장이 인터뷰를 했고, 왜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섰느냐라고 문재인과 임종석을 꾸짖는 얘기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여기는 다 각색을 해서 실었지만 내용인즉슨 한미 동맹이 있는데 한중 동맹으로 가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당장 오늘 밤 한밤둬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두 번째 피해국이 중국이다. 대비해야 한다. 외교부 연구원은 초긴장 국면이다.
극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하는 북대사 지성남입니다. 틸러스는 평양이 세계를 위협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울 것이다. 자성남이는 미국 겁에 질렸나 북핵 보유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노영민 주중대사 얼마 전에 부임했죠.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강물이 만번 굽이쳐도 결국 동으로 간다. 신임장 제정 때 방명록에 썼는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명에 쓴 말입니다. 제후국의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사관은 원래 뜻은 사필 규정이다. 학계에 과거부터 보은의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이 글로 노영민이가 중국에 충성하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종북 간첩단이 하는 짓거리를 노영민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총원과 유기준 당협위원장 박탈을 했습니다. 친박을 대청산하고 한국당은 현역 의원 4명 포함해서 62명을 물갈이하고 홍준표 당으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권영세, 김희정 등 전 의원 12명과 원혜선, 류여해 최고위원 등을 교체했습니다. 7곳은 바른정당 복당파 지역구고 당협위원장 넘겨받을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파가 당협위원장을 넘겨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TK선 교체 현역 의원 1명도 없다. 친박 반발 차단하려는 포석인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미 유사시 북침투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 정경도 의장이 브룩스 사령관을 방문해갖고 이제 그 중요한 장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경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5일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해 적 대량 살상무기 탐색 제거 작전에 활용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추미애 당이 여당이 개헌 특위를 문 닫겠다. 왜 이럽니까?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앞세워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넘어서서 이제 통일조선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관측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장악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17개 부서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보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적화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80% 이상 적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90%는 이제 5.18 특별법, 저 박지원이와 안철수와 또 배신자 유승민이가 가겠다고 하는 저것이 가면 90%가 되는 것이요. 헌법 개정안이 이제 이 사기치는 이 언론기관들을 다 동원해갖고 70%가 찬성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100% 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에 따라서 인공기도 꼽을 수 있고 한국기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을 잡아내는 우리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없어지고 이 종북 간첩단 핵심 주사파 임종석과 또 그의 무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과 함께 벌이는 대한민국 적화 작업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정해구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조선, 아마 통일한국이라고 하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통일조선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그 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서 이제 임종석 문재인 타도를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 넘어갑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 공산혁명, 이 빨갱이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0~90% 적화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 저항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만물상에다가 김태익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조선 중엽 정치계를 휘어잡은 송시열은 친명중화주의자였다. 일상생활에서도 명나라 복식을 하고 명나라 예법을 따를 정도였다고 한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자 중원의 문화 정통성을 이은 어버이 같은 나라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그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친 속리산 계곡은 모화 사상의 요람이자 발산지 같은 곳이었다. 1689년 송시열이 죽자 제자들은 이곳에 거를 기리는 서원을 세우고 화양서원이라고 이름했다. 화양은 중국 문화가 햇빛처럼 빛난다는 뜻도 된다. 제자들은 또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고 만동묘라고 했다. 만동은 만절필동의 준말로 춘추전국시대 제자 백가의 하나인 순자가 쓴 말이다. 황하는 수만 번 물길을 꺾어 흐르지만 결국은 동쪽을 향한다. 중국에선 충신의 절개를 가리키는 이 말이 조선의 중화주의자들에겐 중국 황제를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뜻하게 됐다. 노 대사는 부임 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다. 중국이 우리와 이웃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나라인 것을 사실이다. 그렇게 치면 미국, 일본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이 땅의 진보 좌파는 무슨 까닭에 중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베이징 대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에 비유해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에는 겸사도 필요하다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 대사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과 중국, 북중 동맹에 이제 보탬을 주러 간 사람인지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인공기가 꼽힐 날이 내년 6월 지나면 7월이면 이제 꼽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발해 주시고 이 추운 날 광화문에 나와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낸 방중 외교. 청와대는 17일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국빈 방중 성과를 자평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핵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한반도 무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는 1993년부터 중국이 24년째 되풀이하는 주장이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추가됐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전쟁 불용은 말은 당연한 듯 보이나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금 중러는 추가적 대북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군사 옵션마저 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장애물이 전부 없어진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리 없다. 군사 옵션은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을 압박해 핵을 포기케 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외교적 해법이 힘을 가지려면 군사 옵션이 뒤를 뒷받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무핵화는 설사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한국은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무엇을 합의했든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 씨가 방중으로 사드 보복이 철회됐고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압박이 해소될 계기가 마련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이를 얻기 위해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한국은 중국 편에 섰다는 미일의 의구심을 더욱 커지게 됐다. 그렇다고 중국의 신뢰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문제가 한국 없이 결정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이 대한민국을 중국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이 사설만 봐도 이제 최대의 압박작전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문재인이가 가서 시진핑한테 상납한 겁니다. 절대 전쟁은 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뒷구멍으로 다 대주마. 우리 800만 불도 곧 보내주마. 이 여적질을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했습니다.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사형에 처해야 될 여적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정말 중동에 왜 갔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총알에는 현지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불과 한 달 전 현지 부대를 찾아가 파병 장병을 위문했다. 굳이 비서실장이 또 갈 이유가 없다. 특별한 현안도 없는데 양국 지도자 예방도 뜬금없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비서실장이 특사로 나간 적이 있지만 당시는 외국 대통령 취임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엔 아무리 봐도 그런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UAE 국교 단절 수습용 방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할 거리를 찾다가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고 이에 UAE 왕 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것이다. 자, 지금 주사파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아랍에미리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에 84조라고 하는 저 크나큰 덩치의 프로젝트가 가고 있는데 저걸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어느 놈이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와 임종석, 이 주사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무마시키겠다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임종석 주사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은 계급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 주사파 간첩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문재인과 임종석을 끌어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북 가상화폐 해킹 손놓은 군과 정부, 국정원은 북한 해커 집단이 지난 4월과 9월 두 곳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76억 원어치를 탈취해간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3만여 명 정보를 해킹해 6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해킹으로 에어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네.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용 대사가 시진핑 주석한테 저희 마음이 이렇다 라고 그 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래야 정치적 행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조금 과했던 것 같다. 이러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뜻을 몰랐다 라고 해버리면 진짜 뜻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이런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의령장을 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실하냐? 이렇게 대물을 만한 역대급 수모를 당하고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비위 맞추고 또 혼밥한 것 이외에 따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강경화 장관, 정영 실장, 노영민 대사, 윤영찬 수석, 짐싸고 집에 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강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외교 라인 다 경질해라 이런 주장인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외교관은 의전에서 실패하면 외교관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교는 의전이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정상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게 시나리오가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의전을 통해서 표출되는 한국 정부의 의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 체면을 구긴 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외교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책은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 라인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교체할 것이 외교 라인 뿐이겠습니까? 문정인이 저 막말하고 다니는 문정인은 왜 가만두는 겁니까? 이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자입니다. 문재인 씨 북핵 한미중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협의체를 만들자. 시진핑과 회담소 향후 3개월이 중요하다. 전쟁 날 것 같다는 뜻이죠. 대화 국면 조성, 중역할 확대 강조, 전쟁 막아달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작전을 무효화하는 일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핵 보유국 강변, 미국 김씨 정권 불법 핵무기 도발 몰아치고 있다. 안보리 회의소 정면 충돌을 했다. 틸러슨 조건 없는 되어서 강경 유턴을 했다. 북대사 면전서 군사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비핵화 조건 협상 거부 뜻을 밝혔다. 비핵화 조건이라면 협상 안 하겠다. 북한 미 뉴욕 채널 접촉 성과도 못 낸 듯하다. 압박하는 미 국무 굳은 표정의 북한 대사입니다. 중 전문가들 한반도 전쟁 위험 수십 년 내 최고다. 중관영 언론 주최 세미나서 주장했다. 북은 시한폭탄 동북부 방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피눈물의 12월로부터 6년 세월이 흘렀다. 이게 12월 17일 김정은이가 죽은 게 2011년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겁니다. 김정일 6주기 김정은 집권 성과를 부각시켰다. 핵실험 4회 미사일 60여 발 도발을 했다. 미 새 안보 전략에 중은 경쟁국이라고 규정을 했다. 오늘 발표 무역 등 패권 경쟁 본격화, 미 당국자 중을 위협, 적수로 간주할 것. 그래서 위협이 있고 적수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이 경쟁국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경쟁국에 문재인이는 가갖고 조공을 바쳤으니 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이번 주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21일 광주서 만나 당대당 통합 로드맵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내 공식 통합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역할이 주목된다고 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안철수 당이 박지원 당이 내놨던 이제 5.18 특별법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만 하면 반기를 들기만 하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 가혹한 법을 만드는 자가 박지원과 안철수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자가 중에 반역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바로 세워서 저 반역자들을 처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중국 겨냥 MD를 확대하겠다. 미사일 방어 체계죠. 순항 미사일, 무인기도 대응하겠다. 미군의 통합 방공 체계도 도입하겠다. 차기 요격 미사일 SM-6가 주축이 될 것이다. 내년 말 방위 계획에 포함 예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MD에 편성 안 하겠다고 하고 날라오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죽어도 좋다고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하고 또 사드 배치된 것도 빼내는 작업을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 저들이 여적자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김순덕 칼럼입니다. 논설주간인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위해 한중은 협력해야 할 운명 동반자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비롯해 문재인 씨 4차례나 언급했다. 사드 산불 합의 등 정책 주물은 자주파 운동권 출신 비서진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셈인가. 그래서 환관 권력들이 엮여버린 운명 공동체, 이들이 북에다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한번 볼게요. 불과 4일 만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다. 이 주사파 간첩 문재인이가 가서 이 짓을 한 거죠.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속에 흉측한 갑충으로 변신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건 카프카의 소설에서나 가능했지만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5천만이 중국과 공동 운명체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 씨는 방중 첫날인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 말한 것까지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 경제로 가자는 수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말한 것도 모자라 15일 베이징 때 연설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또 언급한 사실은 불안하고 불길하다. 2005년 3월 동북아 균형자론을 발표했던 노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 수업을 거치면서 그해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속에서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며 균형자론을 철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 차장을 비롯한 자주파와 1980년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던 주사파 출신 86그룹이 상당수 지금 청와대에 포진해 있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자주파의 거두 문정인은 지금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이 14일 합의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4대 원칙 첫 번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만 보면 문 특보가 애교 상황 같아. 문 대통령은 문재인 씨는 어떤 대통령 수업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18일 발표될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는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패권 국가로 등장한다. 하필 이 시점에 우리가 중국과 운명 공동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한미 공동이 깨져도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 다 좋다는 의미로 들린다. 현재의 정부 여당은 전임 제왕적 대통령과 비서실의 월권 및 권력 남용을 환관 정치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그 흔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운명 공동체로 엮어버린 환관들의 외교농단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두고 볼 일이다. 34%에 해당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북중 동맹에 편입하는 이 일을 공동운명체라고 해서 저 문재인 주사파 간첩이 가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는 여적입니다.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해야 될 여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거리로 나와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고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로부터 이제 접수하는 일에 재민 주권 재민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들이 이제는 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올라간 저 찬탈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일에 이제는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총원과 유기준 당협위원장 박탈을 했습니다. 친박을 대청산하고 한국당은 현역 의원 4명 포함해서 62명을 물갈이하고 홍준표 당으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권영세, 김희정 등 전 의원 12명과 원혜선, 류여해 최고위원 등을 교체했습니다. 7곳은 바른정당 복당파 지역구고 당협위원장 넘겨받을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파가 당협위원장을 넘겨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TK선 교체 현역 의원 1명도 없다. 친박 반발 차단하려는 포석인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미 유사시 북침투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 정경도 의장이 브룩스 사령관을 방문해갖고 이제 그 중요한 장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경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5일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적 대량 살상무기 탐색 제거 작전에 활용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추미애 당이 여당이 개헌 특위를 문 닫겠다. 왜 이럽니까?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앞세워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넘어서서 이제 통일조선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관측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장악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17개 부서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보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적화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80% 이상 적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90%는 이제 5.18 특별법, 저 박지원이와 안철수와 또 배신자 유승민이가 가겠다고 하는 저것이 가면 90%가 되는 것이요. 헌법 개정안이 이제 이 사기치는 이 언론기관들을 다 동원해갖고 70%가 찬성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100% 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에 따라서 인공기도 꼽을 수 있고 한국기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을 잡아내는 우리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없어지고 이 종북 간첩단 핵심 주사파 임종석과 또 그의 무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과 함께 벌이는 대한민국 적화 작업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정해구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조선, 아마 통일한국이라고 하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통일조선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그 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서 이제 임종석 문재인 타도를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 넘어갑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 공산혁명, 이 빨갱이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0-90% 적화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 저항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만물상에다가 김태익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조선 중엽 정치계를 휘어잡은 송시열은 친명중화주의자였다. 일상생활에서도 명나라 복식을 하고 명나라 예법을 따를 정도였다고 한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자 중원의 문화 정통성을 이은 어버이 같은 나라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그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친 속리산 계곡은 모화 사상의 요람이자 발산지 같은 곳이었다. 1689년 송시열이 죽자 제자들은 이곳에 거리를 기리는 서원을 세우고 화양서원이라고 이름했다. 화양은 중국 문화가 햇빛처럼 빛난다는 뜻도 된다. 제자들은 또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고 만동묘라고 했다. 만동은 만절필동의 준말로 춘추전국시대 제자 백가의 하나인 순자가 쓴 말이다. 황하는 수만 번 물길을 꺾어 흐르지만 결국은 동쪽을 향한다. 중국에선 충신의 절개를 가리키는 이 말이 조선의 중화주의자들에겐 중국 황제를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뜻하게 됐다. 노 대사는 부임 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다. 중국이 우리와 이웃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나라인 것을 사실이다. 그렇게 치면 미국, 일본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이 땅의 진보 좌파는 무슨 까닭에 중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베이징 대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에 비유해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에는 겸사도 필요하다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 대사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과 중국, 북중 동맹에 이제 보탬을 주러 간 사람인지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인공기가 꼽힐 날이 내년 6월 지나면 7월이면 이제 꼽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25조면 될 원자력 전력 6기 건설 계획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100조 신재생에 쏜다. 이게 뭡니까? 25조면 될 걸 가지고 75조 원 더 들여서 신재생하는데 신재생에 여기에 또 달라붙어 있는 이권단체가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 이제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 건설에 천문학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 것 없이 이 타이틀 하나면 25조면 될 6기 원전을 건설하면 되는데 이걸 100조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이 또 시민단체들 이것들이 다 붙어서 이제 놀아먹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팔아서 자기들이 이권을 책임지는 일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의 74조 원전 한국 수주 운영권 해갖고 74조 원 불만 무마하러 갔다. 왕세제 만날 때 원전 사업 책임자 참석했다. 본지 입수 사진서 확인했다. 아랍에미레이트 측 탈원전 한국 원전 건설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나 따졌다. 이거 내부터라도 그렇게 했죠.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망쳐먹는 현장입니다. 이자가 대통령을 지휘하는 임종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자가 내년 예산을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짠 자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이건 계급입니다. 북한 헌법 제4조 북한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텔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전항의 방한 추진하자 정부 임종석을 급파했다. 원전 불만 무마 작전이다. 탈원전 정책 부작용 감추려 했나?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로 간다며 방한을 막았다. 현지 원전 인사 만남은 비공개로 했다. 방한 추진했던 칼둔 원전 의장 MB 박근혜 정부 건설 운영 계약을 했는데 다 참여한 핵심 왕세제 최측근이다. 이 대한민국 팔아먹는 일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20조 원에 운영권 54조 원, 도합 74조 원인데 한국 경제 효과로 분발해 주시고 이 추운 날 광화문에 나와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낸 방중 외교. 청와대는 17일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국빈 방중 성과를 자평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핵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한반도 무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는 1993년부터 중국이 24년째 되풀이하는 주장이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추가됐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전쟁 불용은 말은 당연한 듯 보이나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금 중러는 추가적 대북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군사 옵션마저 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장애물이 전부 없어진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리 없다. 군사 옵션은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을 압박해 핵을 포기케 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외교적 해법이 힘을 가지려면 군사 옵션이 뒤를 뒷받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무핵화는 설사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한국은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무엇을 합의했든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 씨가 방중으로 사드 보복이 철회됐고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압박이 해소될 계기가 마련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이를 얻기 위해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한국은 중국 편에 섰다는 미일의 의구심을 더욱 커지게 됐다. 그렇다고 중국의 신뢰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문제가 한국 없이 결정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이 대한민국을 중국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이 사설만 봐도 이제 최대의 압박작전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문재인이가 가서 시진핑한테 상납한 겁니다. 절대 전쟁은 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뒷구멍으로 다 대주마. 우리 800만 불도 곧 보내주마. 이 여적질을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했습니다.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사형에 처해야 될 여적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정말 중동에 왜 갔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총알에는 현지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불과 한 달 전 현지 부대를 찾아가 파병 장병을 위문했다. 그는 90조 원에 달한다. 원전 수출 1호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한국형 원전 4기에 60년 운영권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신형 모델로 들어선다 하는 내용입니다. 100조 원 붙는 태양광 풍력 등 실제 발전량 백지화된 25조 원 원전 6기 발전량과 비슷하다. 이게 25조 원으로 해결할 걸 100조 원으로 하니 이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한국이 중국에 말한 3노, 사드 추가 안 하겠다, MD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추진 안 하겠다. 미국은 3예스면 좋겠다. 왜 이렇게 미국과 반대로 가느냐? 이 얘기를 헤리티지 재단 풀로 회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유사시 미국이 휴전선 넘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건 미국은 영토 확장 의지 없으니 중국 개입 말라고 사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헤리티지 재단 뷰로 회장이 인터뷰를 했고, 왜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섰느냐라고 문재인과 임종석을 꾸짖는 얘기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여기는 다 각색을 해서 실었지만 내용인즉슨 한미 동맹이 있는데 한중 동맹으로 가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당장 오늘 밤 한밤도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두 번째 피해국이 중국이다. 대비해야 한다. 외교부 연구원은 초긴장 국면이다. 극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하는 북대사 지성남입니다. 틸러스는 평양이 세계를 위협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울 것이다. 자성남이는 미국 겁에 질렸나 북 핵 보유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노영민 주중대사 얼마 전에 부임했죠.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강물이 10,000번 굽이쳐도 결국 동으로 간다. 신임장 제정 때 방명록에 썼는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명에 쓴 말입니다. 제후국의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사관은 원래 뜻은 사필 규정이다. 학계에 과거부터 보은의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이 글로 노영민이가 중국에 충성하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종북 간첩단이 하는 짓거리를 노영민이가 하고 있습니다.